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구아에 대해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적대법은 1798년 존 애덤스 대통령 시기에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법의 일부입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연방주의자 정당이 주도한 의회는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전시에 대통령이 적국 출신의 14세 이상 남성 외국인을 체포, 이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었는데 귀화법, 외국인법, 외국인 적대법, 그리고 선동법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적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적대법은 현재까지도 미국 법전 제50편 제3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 적대법은 3번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812년 전쟁 당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영국인들에게 적용했을 때입니다. 영국 국적자들은 나이, 미국 체류 기간, 가족 정보, 직업,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했을 때입니다. 당시 1만 명 이상의 독일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체포되고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은 가석방되었고 무차별적으로 수용소에 감금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국적 남성들은 민감한 지역 출입 금지, 경찰이나 우체국장에게 의무 등록, 신호장치, 라디오, 화기 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외국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으로부터 진주만이 공격당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언 2525호에 서명하여 정부가 미국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일본 이민자들을 체포, 통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해안에 거주하던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3분의 2가 미국 시민이었고 절반은 18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지 인종적 배경만을 이유로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강제 수용 과정은 매우 비인도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마장 마구간이나 급하게 지어진 막사에서 생활했으며 일부 가족들은 개조된 마구간에서 3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시민자유법에 서명하며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이 인종적 편견, 전쟁 중 집단 히스테리,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 기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생존자들에게 개인당 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15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구아를 대상으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이 법을 적용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치가 모든 베네수엘라인이 아닌 트렌데 아라구아 갱단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적대법의 역사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 그리고 위기 시 소수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적대법 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적대법의 역사와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